쇼펜하우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팩트 폭행. 고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무너질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고통들, 고통의 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갖고 있고 각자가 고통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업 문제, 아니면 가난 문제, 출산율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등등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쇼펜하우 철학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위로를 하기보다는 어떤 그 팩트를 말해줌으로써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아라는 그런 조언이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지혜가 쇼펜하우의 행복의 핵심인데, 고통의 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쇼펜하우는 고통의 원인을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인간을 포함해서 살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식물을 꽃을 피우고 물고기는 알을 낳는 것처럼 그 인간의 욕망에는 영혼이 살리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들은 기본적으로 생존 욕망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생물학적 욕망 외에도 사회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갖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욕망은 충족이 안 되면 이제 고통이지만 막상 충족이 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고통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기억을 못하고 고통만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령 치통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하나가 아프면 그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치아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은 인지하고 그 건강이라든가 잘 돌아가는 것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좋았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마음에 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이 고통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 특히 명랑한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격이 좀 우울한 사람들, 그렇게 우울한 성격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많은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원래 생존을 위해서 발달된 것이거든요. 진화론에 따르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발달된 그러한 인간의 일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역할을 이제 하지 않게 되면, 가령 사냥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 되면 그 뇌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분함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그런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미래에 너무 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 큰 기대가 깨어지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하면서 늘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쇼펜하우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 배에는 그 바닥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바닥짐이 있는데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균형 역할을 합니다. 아무런 바닥짐이 없으면 그 작은 파도에도 배가 뒤집힙니다. 인간은 예를 들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돈도 많고 고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작은 고난에도 작은 실패에도 무너질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적당한 어떤 근심이 있는 사람들,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이자 겸손,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들, 이 파도만 잘 견뎌내게 되면 미래에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세주의로 넘어가야 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그 집안이 잘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물정을 잘 알았습니다. 좋은 면도 봤습니다만은 안 좋은 면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쟁도 많이 겪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낮에 물배를 채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아버지로부터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본인은 이제 좋은 고기 스테이크에다가 어떤 와인을 먹고 독일인이었으니까 소세지, 그다음에 맥주 이런 걸 많이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 이제 물배 채우고 마치 배부른 척하는 어떤 그러한 걸 듣고 충격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이야기를 듣고
쇼펜하우어가 사업이든 뭐든 간에 저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쇼펜하우어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살면서 누리던 모든 이제 그 혜택을 버리고 그 염세주의 철학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당시의 철학은 주로 이제 관념론이 하는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이성이다. 관념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철학의 흐름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고 이성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역사는 발전될 것이라는 그러한 낙관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헤겔은 쇼펜하우어를 굉장히 무시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철학이냐 했을 것이고 쇼펜하우어는 이제 헤겔을 보면서 강단 철학자들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 쇼펜하우어가 그 헤겔을 계속 비판하고 다니니까 뭐 강단 철학자다, 뭐 사이비 철학자다 하면서 그 비판하다 보니까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40 넘어가지고 어디 논문상을 지원했습니다. 논문상을 지원했는데 취소됐습니다. 대학에서 잘렸습니다. 그 헤겔과 경쟁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폐강 아닙니다만 충격받고 도망을 하는데 근데 물려받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쇼펜하우어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강의 없이 살아야 되는 40살 중년인데 그 명성이 깨지고 나서 40대에 아주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겔 두고 보자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자 이런 명예에 대한 어떤 그러한 충족은 나중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그 40대를 잘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굴욕적인 시간들 강의도 없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세월을 잘 견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남들은 좀 무시하더라도 꿋꿋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대하지 못했던 쇼펜하우어가 전혀 몰랐던 그 인생의 큰 행복을 말년에 가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살하지 않았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운동도 하고 하면서 쇼펜하우어가 왜 자살하지 않았을까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삶을 긍정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삶에 대한 애착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누가 면도할 때 자신의 목을 베지 않을까 걱정했었고요. 집에 화재 날까 봐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았던 사람인데 독일 베를린에서 콜레라가 이제 퍼졌을 때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경쟁자였죠. 헤겔은 남았습니다만은 쇼펜하우어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개와 함께 산책하면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헤겔이 죽었을 때 쇼펜하우어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승자다 그런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여성을 혐오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유부녀도 있었고 예술가도 있었는데 대부분 많이 차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중에 잘된 사람이 있었더라면 청혼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을 텐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냥 부득이하게 혼자 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옛날 애인에게 자신의 연금의 일부를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지금의 모습은 한 80, 90 정도의 어떤 멋진 노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오래 사셨는지. 여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하면 뭐 아마 여자친구 있을 거예요.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마라 하지만 이제 포르쉐 정도는 갖고 있을 그러한 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쇼펜하우어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허영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허영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보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든가 직장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100점, 1등 등등이 그런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좋은 집, 뭐 한강뷰, 뭐 외제차, 그리고 인맥 등등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잘 보임으로써 내가 더 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남에게 잘 보임으로써 얻는 자존심은 언젠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거기 속지는 않습니다. 자, 그 반대로 자기 스스로 갖는 자긍심을 강조합니다. 나에 대해 내리는 평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허영심은 그런 과시하는 것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가령 우리가 남에게 과시하고 허영심을 보여주고 SNS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남에게 불행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 깨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고 하는 것들은 언젠가 우리에게는 상처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는 고슴도치에게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가시가 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찌르고 멀어지면 서로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겨울이 다가오면 춥기 때문에 얼어 죽을까봐 다른 동물의 온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근데 막상 가까이 가게 되면 가시가 돼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슴도치는 이제 예의와 정중함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외로우면 이제 만나고 싶고, 근데 막상 만나게 되면 또 다툼이 있고 이제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를 합니다. 쇼펜하우는 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돈이면 거의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가치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너무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입니다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상 돈을 주체할 수 없고 돈의 가치를 모르고 대부분 이제 따분한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령 골프 치면서 이렇게 느끼는 따분함, 오늘 하루 뭐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자들이 느끼는 그 여유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 시간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쇼펜하우 입장에 본다면 돈이 너무 적은 것도 불행하고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불행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갈증을 쇼펜하우는 바닷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돈은 아무리 충족이 돼도 돈은 아무리 많아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추구하기보다는 적당한 돈을 갖고 그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어떤 사색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바꿔가고 그런 어떤 교양을 쌓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는 시계추를 예를 듭니다. 자, 시계추는 좌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왼쪽은 결핍이고 오른쪽은 과잉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결핍이 돼도 고통이고 너무 채워도 고통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중심을 잡는 것이 행복입니다. 커피 한 잔에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이 마를 때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그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커피 10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사람 만나서 처음에 먹는 어떤 음식, 그게 비싼 음식이든 뭐 싼 음식이든 처음에 몇 숟가락이 이제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확행입니다. 우리가 인지를 못합니다만은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고 나누는 그 짧은 순간, 이런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바로 이 순간, 이 현재입니다.